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은 대체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쪽 지역으로 내려와 서쪽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서울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지만 주말인 내일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영동에 눈이 그치고 오늘은 서쪽 지역에 눈이 내립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등 최대 7cm까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함께 기온도 낮아져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서쪽을 향하는데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구름을 발달시켜 오늘 서쪽 지역에 눈과 비를 뿌립니다. 따뜻한 해수면과 상층 기압골 사이에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서해안부터 비나 눈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서쪽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눈이 오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눈이 집중되는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최대 7cm 이상, 경기 남부에 많게는 5cm, 서울에는 1cm 안팎으로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륙은 저녁쯤 눈이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최대 10에서 15cm가 쌓일 전망입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추위도 다시 강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영하 2도, 주말인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는 바람도 강해지면서 중부 지역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려오는 찬 공기의 정도가 평년에 비해서 그리 강한 세력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다는 점을. 상층 찬 공기는 주말 사이에 추가로 내려와 일요일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산란개 8만 9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제 AI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있는 닭 8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관계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농장 3곳 32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과 긴급 예찰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농장 8곳도 점검하고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과 시설 등도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발랄할 탄핵 신이 분위기소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집회 독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로 저마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 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 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00그릇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시민들이 흔드는 촛불과 응원봉이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이번 주 내내 열린 집회지만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900m 거리를 행진한 시민들은 여당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선 부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1차 표결에서 불참한 의원 105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기도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김에 지금이라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위대는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윤석열은 끝납니다. 생명줄을 단 윤석열 이제 감옥으로 보냅시다 동지들. 서울시청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 측과 보수단체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날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각각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정이 수습될 때까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멈출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 개학을 추진해온 정부가 의미 없는 전공의 모집까지 강행한 결과 마감 지원율은 8%대에 그쳤다며 제대로 된 수련이 가능할 때까지 전공의를 모집하도록 절차를 일시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지기간 합리적인 수습책도 찾아야 할 거라며 우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의료인 출신 여당 의원들부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국책 사업인데요. 계엄 사태로 인해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업계는 긴장 속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 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관심과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자부가 전했습니다. 고환율 속에 수입물가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가 10월보다 1.1%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1차 금속 제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2.1% 오른 상태라 2달 연속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며 수출 물가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중심으로 1.6% 상승해 2달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게 뻔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트럼프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have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특히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조합은 10% 이상 관세 부과가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대화할 지도자가 없는 혼란이 여름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can go on for a long time. This could go on for months. This could take us into the summer, or longer. And that is just a very bad scenario.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출신인 시드 사일러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또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ve got a new government in Seoul that really is lukewarm to the United States, thinks they should be engaging North Korea. Why are we still there? Again, that's worst case scenarioing it.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식물 상태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내정과 외교 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건 원치 않는 분쟁에 엮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체를 사람처럼 인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준모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스스로 물체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인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모델이 라벨 없이도 변환 민감 특징을 학습할 수 있고 탐지 실험에서 정확하게 객체를 분류하며 가장 낮은 오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보다 최대 42% 더 정확해 의료 영상 분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를 이해하고 객체를 분류 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공 CCTV를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CCTV 화면에서 현수막을 찾아내고 현수막 안에 글자 영역을 추출한 뒤 이를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수막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현수막들이 화면 안에 일정한 순서로 정렬됩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현수막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공공 CCTV 영상에서 현수막의 위치를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수막의 불법 여부는 설치된 장소와 설치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엔 게시 기간이 15일로 제한됐는데 게시 기간 글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판독이 힘듭니다. 연구진은 현수막에서 글자 영역을 찾아내고 영역 안의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에 더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짜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설치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당이 걸고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 CCTV에서 계속 그 현수막을 탐지하게 되면 중복된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설치된 첫 번째 인식된 날짜로부터 15일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불법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에 적용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에 현대 통계학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이 올해 과학기술 유공자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고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고 신문택 국방과학연구소 전 소장, 이서구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 고 최남석 LG화학기술연구원 전 원장 등 6명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국내 통계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고 박달조 원장은 냉매와 코팅제 등 다양한 불소 화합물을 개발해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고 신문택 박사는 국방과학기술의 기틀 마련과 국방력 강화에 힘썼고 이서구 박사는 세포 신호 전달 기전을 밝혀낸 점을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 행정가인 최영복 박사는 과학기술인 복지와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였고 최남석 박사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에 기여했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강석형 포스텍 전기전자공학과 교수가 해동 반도체 공학상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11일 열린 반도체 기술 로드맵 포럼 및 정기총회에서 강석형 교수에게 해동 반도체 공학상 학술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구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동 반도체 공학상은 고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뜻에 따라 반도체 인재 육성을 통한 학문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정부가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등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만 헥타르는 여의도의 276배 규모이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친환경 벼 재배와 고품질 품종 개발에도 예산을 확대합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매년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명인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최종 심사를 거쳐 4명이 선정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4천여 평의 시설하우스가 싱그러운 백화향으로 가득합니다. 화훼재배 외길 38년의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이 길러낸 솜씨입니다. 알뿌리 식물의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땅에서 30cm가량 위에 설치된 베드식 화분에서 꽃을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른바 대박을 쳤습니다.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특허 출원으로 사철 생산의 길을 열어 수출 확대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저도 많은 혜택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혜택을 또 후배들이나 또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도 제 또 임무라고 생각해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배합 사례로 사료비 절감과 한우 등급 향상을 이룬 명인도 있습니다. 축산 기술과 농업 경영 전수 등 후계 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바로 사료를 만듦으로써 한우의 영양가를 골고루 전달하고 등급 출원율을 높이면서 비육 단가를 낮추고 비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최고 농업 기술명인 4명을 선정했습니다. 탁월한 농업 기술들이 청년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농업의 달인은 모두 74명.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도 이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네이버 지도에 길찾기 기능에 여객선을 추가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시간표와 소요 시간, 요금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네이버 등과 협업해 앞으로는 여객선 예매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상대적으로 편한 자리를 제공하는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시행하려다 사실상 운임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젯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좌석 유료 선택제는 10,000원을 더 내면 앞 공간이 넓은 전방 선호 좌석에 15,000원을 더 내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에 앉을 수 있고 우선 탑승과 위탁 수화물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맞물린 시점에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시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국제선에서는 시행 중인 좌석 유료 선택제를 국내선에도 적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추가 혜택도 제고하려 했지만 과도한 우려가 있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가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과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에서 연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업체는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스 차관은 이번 정책이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뉴스 이용료 계약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플랫폼 기업과 뉴스 매체들이 거래를 통해 훌륭한 저널리즘을 만들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과금 방법이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수백만 호주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구글의 알파벳과 틱톡의 바이트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등은 호주 정부의 결정이 미디어 회사들과 상업적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